자, 다음으로 12.3 미싱 밸류와 매트릭스 컴플리션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여기 결측치에 대한 임퓨테이션 있죠? 바로 이것을 하나의 섹션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 스타일의 문제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원래 발상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를 보면 비디오 온 디맨드 서비스를 해주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 이 가입자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정치를 합니다. 어떤 영화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 이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커스터머가 있습니다. 커스터머가 아마 뭐 수십만, 수백만이 되겠죠. 자, 그리고 컬럼에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도 매년 뭐 수만 개의 영화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각각의 고객들이 어떤 영화에 대해서 만족 지수, 예컨대 여기서는 지금 1부터 5까지의 값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만족이다 1, 아주 만족한다 5,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평점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가입자한테 어떤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한 가입자가 매년 나오는 수만 개의 영화를 다 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극히 일부만 볼 수밖에 없죠. 또 각각의 영화를 보면 이 각각의 영화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결측치가 생기게 됩니다. 결측치가 또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자,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PCA 등등과 같은 이런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너무 결측이 많기 때문에요. 결측치를 채우는 것들을 임퓨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임퓨테이션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기는 해요. 예컨대 각각의 고객마다 평균값을 부여한다든지 각각의 영화마다 평균값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순으로 준다든지 그룹별로 준다든지 여러 가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화에 대한 평점 이런 경우는 소위 occupancy rate가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지금 넷플릭스 문제 이런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2003년인지 2009년인지 무렵에 100만 불을 제시해서 일종의 경시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샘플 데이터로 준 것이 이런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의 99%가 미싱 데이터이고요. 데이터가 올바르게 채워진 데이터는 1%가 채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임퓨테이션을 할 때 평균값을 부여한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데이터 자체를 굉장히 많이 훼손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값으로 채워 넣을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이고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PCA류의 그런 기계학습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 제시가 됐고요. 그래서 상당히 큰 효과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프로젝션을 통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때 low rank matrix approximation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싱 데이터가 없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미싱 데이터가 있을 때는 그런 SVD 내지는 PCA를 이용하는 그런 기법이 가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적용하는 그런 기법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런 방식을 이용합니다. 자, 먼저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값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A, B 하는 것은요. PC 스코어, 그 다음에 PC 로딩수입니다. 그래서 앞에 데이터를 놓고 보면 우리가 PC 스코어, PC 로딩수 뭐였습니까? 우리가 PCA를 할 때 각각의 아이겐 벡터 값,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가지는 각각의 아이겐 벡터에 의한 개수값,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변환된 좌표값 이런 것이었죠. 자,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적용시켜서 어떤 데이터를 리매핑한 것입니다. 원래의 데이터와 리매핑한 것과의 차이를 합쳐서 그 로스율이 가장 낮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런 PC 스코어나 PC 로딩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추정값을 대략적인 값을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략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평균값 이런 것들을 1차 부여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좀 모순된 면들이 있습니다. 공란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평균값 이런 것으로 채워가지고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성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제 거기서 출발합니다. 일단 그렇게 시도를 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와 그 차이를 분석을 해서 다시 그것들이 줄어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를 가지고 계속 반복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Iterate Procedure고요.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서 알고리즘 12.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처음 먼저 예컨대 예를 든 것입니다. mean imputation을 합니다. 시계 보시면 xij i로우의 j 컬럼에 있는 x값의 추정치, 그런데 x의 tilde라고 주었습니다. n은 관측치가 있다면 그 값을, 관측치가 없다면 평균값을 일단 넣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iterate until objective function stops decreasing. 즉 언제까지 반복하냐 하면 목적 함수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스텝 3가 이렇게 나왔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B, C를 반복합니다. 어떻게 반복하냐 하면 손실을 먼저 측정을 하고요. 앞에 나왔던 것이죠.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정 부분은 고정시키고 단지 하나의 피처에 대해서 어떻게 변환시키면 가장 그 값이 최대가 되는지를 찾아서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업데이트된 특정 피처만 업데이트된 상태에서 얼마나 개선된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계속 무한 반복을 하죠. 예컨대 고객이 20만 명이 있습니다. 영화가 5만 개가 있어요. 5만 개의 피처에 대해서 일단 먼저 평균값을 부여해서 채워넣고 그리고 5만 개의 피처 중에 특정 피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특정 피처만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변화를 시켰을 때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이 것들을 다음 피처로 계속 반복 실행을 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면 최종적으로는 가장 최적의 값을 찾아내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주어진 트레시홀드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성이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그것들을 출력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죠. PCA와 PCA를 이용하고 확장한 이런 매트릭스 컴플리션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요. 자, 이어서 12.4로 넘어가겠습니다.